지난해 한국 기업이 거둔 순이익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까지 치솟았습니다.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 인식을 지수화한 소비자 심리 지수가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원화 강세가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주요 변수라고 보고 외환시장 변동성 축소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회사채 시장의 거래가 급격히 줄면서 회사채 회전율이 금융위기 이후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월요일 코스피 지수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다시금 반등했습니다. 2050선 눈앞에 두게 됐는데요. 고병기 기자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황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네, 28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3.75포인트 오른 2048.14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경제 지표가 엇갈린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 호조를 기반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장 초반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이던 코스피 지수는 오후 들어서 외국인이 매수 물량을 늘리면서 오름폭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전기전자와 운송장비 업종을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1,018억 원을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각각 1,064억 원과 183억 원을 내다 팔았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 운수장비, 종이목재, 제조업 등이 올랐으며 운수창고와 의료정밀, 증권 등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 기대감에 2.28%나 올랐으며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 등도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포스코와 기아차 등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0.18% 오른 534.99에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과 파라다이스, CJ 오쇼핑 등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올랐으며 서울반도체와 CJ E&M 등은 하락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7원 내린 1061.1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그동안 국내 증시 상승을 겨니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대형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도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움직임,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내다봅니까? 네, 이날 외국인은 1,018억 원을 순매수하며 42거래일 연속 매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원화 강세 속에 외국인 단기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지난 25일과 이틀 동안 각각 순매수한 규모가 1,000억 원대에 그치는 등 매수 강도 둔화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유동성에 힘입은 대형주 중심 상승이라는 대세에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수급이나 지수에서 단기 변동성이 커진 만큼 그동안 소외되었던 중소형주와 달러 약세를 겨냥한 내수주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한치환 대우증권연구원은 최근 상승을 주도한 대형 경기민간 업종들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이 있을 것이라며 중소형주 및 코스닥을 중심으로 수익률 격차를 줄이기 위한 매수세가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이달 들어 매도로 일관하던 기간이 지난 24일부터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코스피의 가격 부담 해소와 외국인 숨고르기 과정에서 중소형주가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소형주 중에서는 4분기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는 개별 종목에 눈을 돌려볼 만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진우 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 대형주의 단기 속도 조절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이지만 중소형주로의 대세 전환은 아직 시기상조라면서 중소형주 중심의 베팅보다는 실적 차별화가 진행 중인 종목에 선별 투자하는 것이 적합한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달러 약세를 겨냥한 내수주도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내년까지 시간을 벌면서 당분간 달러 약세 속에 내수주들이 더욱 조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심재엽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외국인들은 통상 IT와 내수 관련주, 금융주의 비중을 높이는 움직임을 보여왔다면서 환율 변동과 중국 경기 등에 대한 고민으로 경기 민감주의 상승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내수 관련주를 중심으로 한 단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증권사들에서도 이제 긍정적인 전망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자, 삼성전자 앞으로 실적과 주가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네, 최근 두 곳의 증권사가 지난 6월 이후 하향과 정체를 보이던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1, 4분기까지는 삼성전자가 이익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며 주가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28일 지난주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4, 4분기 실적을 전망한 22개 증권사들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4, 4분기 매출액이 62조 2,672억 원, 영업이익은 10조 5,309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3분기보다 매출액은 5.3%, 영업이익은 3.6% 증가한 실적입니다. 이 같은 삼성전자의 수익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목표 주가를 올리는 증권사가 나왔습니다. 이날 한국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3개월 만에 18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려 잡았고, 하이투자증권 역시 한 달 만에 목표 주가를 17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1, 4분기까지 삼성전자의 실적은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신제품 공백기인 내년 1분기에는 마케팅 비용이 크게 감소한다면서 이익 증가 모멘텀은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지고 갤럭시 S5가 출시되는 내년 2분기가 이익 모멘텀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현 동양증권 연구원도 실적 전망을 고려하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증권부 고병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한국 기업이 거둔 순이익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까지 치솟았습니다. 한국은행과 FN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와 현대, 기아차 당기 순이익은 24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이들을 포함한 46만 4,425개의 국내 기업이 거둔 순이익은 86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단 세 곳의 대기업이 전체 기업이 거둔 과실의 28.6%를 차지했습니다. 3사가 전체 기업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09년 14%에 불과했지만 2010년 16.2%, 2011년 18.9%로 높아졌고 지난해에는 2009년의 2배 수준까지 껑충되었습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3사의 순이익이 전체의 30%에 달한다는 것은 결국 한두 개 기업의 경영 성과가 나머지 기업의 현실을 가리는 착시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 인식을 지수한 소비자 심리 지수가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내놓은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전월 102보다 4포인트 오른 106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2012년 5월 106을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올해 6월에서 8월 연이어 105를 기록한 뒤 9월 102로 급락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전월에는 추석이 끼어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이달은 상승 추세를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가 저점을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원화 강세가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주요 변수라고 보고 외환시장 변동성 축소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한국 경제가 가까스로 회복세로 접어들었는데 여기서 다시 주저앉으면 당분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환율이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속도 조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등 대외 변수가 수그러든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은 바로 환율이라며 지난 23일 정부와 한은이 공동 개입에 나선 것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호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섣불리 하지는 않겠지만 원화 가치 상승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리 하락과 STX 동양그룹 사태 여파 등으로 회사채 시장의 거래가 급격히 줄면서 회사채 회전율이 금융위기 이후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25일까지 회사채 거래 대금은 10조 8,581억 원이었습니다.
발행 잔액 대비 거래대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회전율은 평균 4.83%를 기록했으며 이는 금융위기 발발 직후인 지난 2008년 10월 3.36%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회사채 회전율은 지난 9월까지 5에서 7%대를 유지해왔으나 이달엔 4%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국채도 10월 회전율이 40.16%로 큰 폭 하락했으며 지방채와 통한증권, 은행채 등 여타 채권들도 거래가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 경색으로 회사채 발행이 줄어 일부 한계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데 이어 회사채 유통량도 급감하는 등 회사채 시장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동양그룹의 법정관리 사태 이후로 금융위원회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김영필 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금융당국의 존재감 너무 약해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이현대 전 금융감독위원장부터 김속동 전 금융위원장 시절에 이르기까지 금융시장을 주락펴락하던 금융위원회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의 반려로 금융소비자원이 분리하기로 가닥을 잡은 뒤 동양 사태를 겪으면서 현장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존재감이 너무 약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STX나 동양 사태에서 보듯 구조조정은 표류하고 있지만 컨트롤 타워, 즉 금융위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돈줄은 말라가는데 금융 있는 은행들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고 기업들은 더욱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더욱이 금리는 보신에 급급해 건전성 확보라는 명분 아래 금융회사의 먹거리 만들기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네. 자, 이 취재 현장에서 바라보는 기자의 눈이 가장 정확할 듯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당국의 실체, 무엇이라고 진단하십니까? 예, 우선 동양 사태가 확대 재생산되는데 사실상 금융위원회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동양이 갑자기 법정 관리를 신청한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과정에서 너무나 문제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금융위가 금감원에만 일을 맡겨놓은 사이 자본시장 쪽에서 구멍이 뚫린 것인데요. 개업어음, 즉 CP시장 규모가 140조 원대에 이르르고 동양처럼 특정 금지한 신탁을 금융상품화해 파는 사례가 나타났음에도 금융위는 적절한 규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주가지수 연계증권, 즉 ELS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막지 못했는데요. 금융당국 관계자조차 CP나 ELS가 급격히 불어나는 것을 사전에 통제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정도입니다. 기업 구조조정에서도 금융위원회의 존재감은 적은데요. STX가 대표적 사례인데 산업은행이 몸살이게 급급해 면책보장만 요구하면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이 금융위는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금융당국이 흔들리면서 당연히 금융사들도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금융사들은 현재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예, 당국 눈치를 보고 있는데요. 당장 금융위원회의 규제가 계속 세지고 있습니다. 당국이 최근 발표한 신년법 개정안은 부실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협동조합의 근간을 뒤흔드는 내용인데요. 대부업의 저축은행 인수길도 사실상 막아놓았고 카드사 등 이 금융권은 규제 속에서 말라 죽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금융사들은 당국의 눈치만 보면서 장기 비전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데요. 덩치가 가장 큰 금융지주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신한금융은 초고 경영자의 연임 문제로 허덕대고 있고 우리 금융은 민영화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KB와 하나금융도 혁신적인 체질 개선 방안 없이 정부 정책만 바라보고 있는 형편인데요. 금융사들이 이렇게 정중동하고 있는 데는 지배구조 리스크 등의 문제로 당국과 외부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당국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사업 전망을 하기도 어렵고 경영 방향을 세우기도 어렵다면서 당국이 금융비전을 만들어 금융사들의 수익 제고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예측 가능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금융당국이 우리 금융권에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컨트롤 타워 기능을 확실히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의 김영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대와 우려 속에 지난 2009년 통합공사로 LH가 출범을 했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벌써 출범 4주년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이 4년 동안에 경영 정상화를 훌륭하게 이뤄냈다고 합니다. 자, 경영 정상화를 이뤄낸 LH의 모습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과거 부채 공룡으로 불리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강력한 자구 노력으로 통합 출범 4년 만에 사실상의 경영 정상화를 이뤄냈습니다. 앞으로도 전사적인 재무구조 개선 노력과 함께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경영을 다해 국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입니다. LH는 2009년 통합 직후 과도한 금융부채로 채권 발행이 이뤄지지 못하는 등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내부 혁신과 자구 노력 등으로 경영 정상화를 이뤄냈습니다. LH공사의 그 재무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세종 혁신도시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임대주택 사업 같은 그런 정책 사업 수행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그 부동산 경기 침체, 그리고 수익 사업에서 비수익 사업을 보전하는 그런 체계가 붕괴된 것이 가장 큰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 통합 이후에 그 임금 반납이라든가 사업 및 인력 구조 조정을 통한 강력한 그런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상당한 재무 개선 효과를 봐왔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재무 개선 대책을 수립해서 제2의 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LH에 따르면 통합 이전 연간 43조 원에 이르던 사업비 규모는 20조로 줄었고 20조 원에 달하던 금융부채도 2011년 이후 6조 원대로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219조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했던 금융부채는 114조 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LH는 앞으로도 부채는 줄이면서도 공사 본연의 임무인 정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보유 자산을 총력 판매하는 한편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등 사업 방식 다각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말 현재 공사 미매각 재고자산 규모가 약 32조 원으로 전체 부채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판매만이 살 길이라는 전사적인 공감대 형성하에 통합공사 출범 4주년을 맞이하여 지역별 판매 목표 달성제를 도입하고 판매 경영 계약 체결, 가두 캠페인 행사, 그리고 판매 촉진 계리대회 등 다양한 판촉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LH는 올해 출범 4주년을 맞아 이재영 사장이 취임하며 LH 2기 출범을 알렸습니다. 이 사장과 LH 직원들은 경영 정상화의 발판 위에 행복주택 등 차질 없는 정책 사업 수행,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LG전자가 자사의 첫 공유형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인 LG G 플렉스를 공개했습니다. LG G 플렉스는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가 상하로 휘어진 제품입니다. 인체공학적인 곡면 화면을 구현해 사용성과 휴대성이 뛰어납니다. 특히 동영상 볼 때 몰입감이 좋아 IMAX 영화관의 스크린을 본 듯한 느낌이 납니다. LG전자 관계자는 진정한 곡면 화면의 스마트폰을 내놓기 위해 LG 디스플레이, LG화학 등 그룹 관계사들과 개발 단계부터 협력해왔다며 곡면 디스플레이와 배터리가 적용됐다고 말했습니다. 삼lik식품이 7년 이내 매출을 3배로 늘려 1위 식품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9년 만에 조화와 화합을 의미하는 새로운 기업 이미지도 선보였습니다. 삼lik식품은 오늘 창립 68주년을 맞아 2020 비전을 선포하고 2020년까지 매출 4조 원을 올리고 해외 5개국에 진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준 대표이사는 올해의 경영 전략으로 제빵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성장 동력 지속 발굴,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매출을 현재 1조 800억 원에서 4조 원으로 대폭 늘려 국내 1위 식품 종합기업의 위상을 갖겠다는 전략입니다. KCC가 1조 3천억 원 규모인 글로벌 화장품용 실리콘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KCC는 오는 31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화장품 원료 전시회 인코스메틱스 아시아 2013에서 새로 개발한 고기능성 퍼스널 케어용 실리콘 제품들을 선보였습니다. KCC는 올해 초 화장품용 실리콘 원료 브랜드인 KCC 뷰티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피부 감촉을 좋게 해주는 세라센스, 다른 성질의 물질 용해를 돕는 세라솔 등을 개발해 화장품용 실리콘 라인업을 구축했습니다. 우리은행이 가입한 금융상품에 붙는 과세를 예상히 알려주는 우리 텍스케어 통장을 출시했습니다. 이 상품은 우리은행을 통해 가입한 금융상품에 원천 징수되는 금융소득을 연도별로 누적 집계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금 적금 가입자에겐 만기 이자 수익을, 펀드 등 시가 연동상품 가입자에겐 세금을 고려한 배당 수익을 연도별로 합쳐 알려줍니다. TC통장 가입자나 전화수신 평균 잔액이 1억 원을 넘는 거래자에는 금융과세 소득 신고를 대신 해줍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